3일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선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고 희생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재판 내내 울분을 참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의 고성과 울음 속에 재판이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12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애끓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의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황 부진 속에 가격까지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 기능을 맡게 될 문화창조원이 개관 준비에 분주합니다. 개관과 운영을 총괄할 책임자가 없어 전당 내 기능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6일째, 승객들을 뒤로 하고 먼저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은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수의 차림으로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오늘 첫 재판은 준비기일이었지만 시작부터 공소 사실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승객들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피 지시도 없이 먼저 빠져나간 선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들이 준 숙제인 안전한 한국은 엄정한 사법 처리에서 시작된다며 엄벌을 주문했습니다. 선원들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승객들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의도적으로 구호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세월호 침몰은 중축과 과적, 평행수 부족 등이 원인이었고 자신들은 침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이렇게 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 얼굴 관리도 표현 못하는 사람들인데. 첫 재판은 4시간 만에 끝났고 다음 기일에는 변호인 진술이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평소 2주에 한 번씩 여는 일반 재판과는 달리 세월호 사건을 집중 심리 사건으로 지정해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을 열어 쟁점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처음으로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자 분노했는데 법정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성과 눈물 그리고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입구에 유가족을 태운 버스들이 멈춰섭니다. 안산에서 광주까지 4시간을 달려온 가족들.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정 입구에서는 유가족들의 팻말 반입을 금지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것도 못 들게 하는 거야? 도시집들 대단한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았습니다. 국내외 취재진까지 몰려들면서 법원도 보조법정을 준비해 방청석 178석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 또 피고인 가족들의 좌석을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된 방청권은 20장 남짓.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도 재판 내내 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마음일 거네요. 지금 생업 때문에 못 오시지만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국민들이 정말 여론이 돼가지고 좀 소리를. 승객들을 두고 자신들만 빠져나온 선장 등 선원 15명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한 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요. 그 형량이 아니라 주에서 사형으로 간다는 거. 고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 참석자들을 상대로 미리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법정 밖에도 응급차를 대기시켰지만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첫 재판이 끝났지만 희생자 가족들 일부가 법원에 남아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을 보여달라며 한때 농성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30여 명은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이 광주 교도소로 수감되지 않고 검찰 구치감에 있는 모습을 봤다며 선원들을 만나 직접 따지겠다며 교도소 호송차를 막고 농성을 벌이다 조금 전 경기도 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아직도 가족들을 찾지 못한 채 진도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도 애끓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사고 해역의 빠른 물살 때문에 오늘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관련 첫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던 시각,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는 12명. 방파제에는 실종자가 돌아오길 기원하는 노란 리본만 나부끼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목탁 소리는 바람을 타고 항구를 애달프게 떠돕니다. 항구에 늘어서 있던 봉사 구조단체 천막은 모두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찰도 자원봉사자들도 말없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여객선 운항이 정상화됐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제 12명 남았는데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빨리 찾아가지고 가족품이 돌아갔었으면. 지난 8일 밤 이후로 실종자 발견 소식은 끊겼습니다. 사고역에 중조기가 시작되면서 빠른 유속과 좋지 않은 날씨 탓에 선체 장애물 제거 작업과 실종자 수색 작업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자는 292명, 실종자는 12명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경찰이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행정원장 56살 이모 씨와 관리과장 43살 이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11개 중 8개를 잠긴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하고 비상구로 지정된 통로를 자물쇠로 봉쇄해 참사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 예산안 협의를 위한 당정 협의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는 오는 13일 각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안 제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선거 일정 때문에 협의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채소값이 지난 겨울부터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철인 양파는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 도매 가격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반토막 낮고 평년 수준의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겨울 따뜻한 날씨 때문에 작황이 좋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잎이 누렇게 말라 죽는 녹균병과 잎마름병 피해가 큰 실정. 무한적 양파밭에 20%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수확량도 15%에서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황도 안 좋은 상태에다 또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들은 한술 더 떠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kg 한 망에 9,000원으로 정했던 계약 수매 가격을 농가와 협의하지 않고 2,000원이나 낮췄습니다. 가격을 그냥 단합해서 조합장들이 몇 사람이 앉아서 그냥 가격을 7%로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상인들은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이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가격 폭락의 병해 때문에 농가마다 아우성치고 있으나 정작 농사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양파 주산지인데도 무안군은 병의 면적이나 생산량 추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의 일방적인 수매 가격 인하 조치에도 나몰라라 수수방관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 중심 기능을 맡게 될 문화창조원이 개관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영철 예술감독은 아시아문화창조원은 예술과 인문, 과학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창작의 심장이라며 아시아의 가치와 창조성을 드러내는 개관 콘텐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훈 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문화전당 개관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책임자가 없어서 전당 내 기능들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 광주국제영화제가 평화를 위한 기억을 주제로 오는 8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8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아시아 청년 영화상이 신설됩니다. 올해부터는 또 중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북경의 전형학원 등과 영화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영화배우 추소영 씨와 진희안 씨, 유인영 씨를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빛골 노인건강타운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이용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빛골 노인건강타운은 개원 이후 5년 동안 누적 이용객이 700만 명을 넘었고 등록 회원 수가 5만 8천여 명에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양과 취미, 건강 프로그램 등 92개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으로부터 기성회비를 돌려받기 위한 3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2011년 시작된 기성회비 청구 1, 2차 소송에 이어 다음 주 전국 국공립대 총학과 함께 3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차 소송 원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이 대학이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주까지 전국에서 1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3차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울이 5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시장에서 소울이 19,700여 대가 판매되면서 지난 1월 이후 5개월 연속 판매 증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매 증가는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이 주도하면서 올해 소울의 해외 판매분 가운데 8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 광주 공장은 소울의 해외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62만 대 생산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